안녕하세요. 비코의 이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복문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컨티뉴에 대해서 배워보고 프로그래밍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프로그래밍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값을 저장하는 변수에 대해서 많이 다뤄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변수가 100개, 1000개, 나아가 10,000개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변수를 100개, 1000개, 10,000개씩 저장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중 다차원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차원 구조란 데이터의 행과 열 또는 여러 개의 차원으로 구성하여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배울 데이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값을 연속적인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값이 모이면 1차원, 1차원 데이터가 모이면 2차원, 2차원 데이터가 여러 개 모이면 3차원, 나아가 4차원, 이런 식으로 n차원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한 줄로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트는 1학년 2반 1번 친구의 국어, 수학, 영어 점수를 저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코어 1201이라는 리스트 이름을 생성하고 그 안에 번호와 국어, 수학, 정보 점수를 저장하고 이것을 출력하는 코드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리스트에는 인덱스라는 값을 이용해서 값들을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란 저장된 값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데요. 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여 4개의 값을 저장했으므로 3까지 인덱스가 부여됩니다. 리스트에서 하나의 값을 출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인덱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리스트의 이름 뒤에 인덱스 번호를 붙여서 출력하면 해당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리스트 내에서 특정한 범위를 출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괄호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콜론의 경우 인덱스 1번부터 리스트의 끝까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리스트의 부분을 추출하는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슬라이싱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만든 리스트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거나 정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리스트의 가장 끝에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든 리스트에 append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처음 만든 리스트의 가장 끝에 새로운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특정 위치에도 값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inse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2번 위치에 80이라는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저장이 되겠죠? sort를 이용하면 리스트 내의 값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값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revers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거꾸로 출력합니다. 만약 우리 반 1번부터 3번까지의 점수 정보를 저장하고 싶으면 리스트를 이어 붙여서 2차원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2차원 리스트는 괄호를 이용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과 열은 각각 이렇게 표현되며 예를 들어 3번 학생의 정보 점수를 출력하고 싶다면 이 행에 3열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이처럼 값을 처음부터 지정할 수도 있고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app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키보드의 엔터를 이용해서 값을 구분하여 입력받습니다. 만약 한 줄에 입력된 값들을 입력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int, input을 우리가 사용해서 변수를 저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 spl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스플릿은 문자열을 일정한 규칙으로 잘라서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리스트에 적용한 후에 이 값을 int로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int 함수로는 정수로 변환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ma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p이란 각 요소를 지정된 함수로 처리해주는 함수입니다. 즉, 스플릿으로 분리하여 받은 값을 int 함수로 처리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map을 이용해서 값들을 정수로 변환한 후에 반환된 map 객체를 리스트 자료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리스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비버의 최고 기록 찾기 프로그래밍 챌린지 문항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버는 프로그래밍 문제를 푸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비버의 취미는 온라인 젖지 플랫폼에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다. 비버는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풀면서 매일 그날 해결한 문제의 수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비버는 기록을 보며 하루 최대 몇 문제를 풀었는지 궁금해졌다. 문제 도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버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최근 n일 최대로 많이 해결한 날 푼 문제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입니다. 첫 번째 줄에는 n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 줄에는 n일 동안 해결한 문항수가 m_i가 공백을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출력에는 n일 동안 해결한 문제의 수 중에서 하루 최대로 많이 해결한 문제 수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줄에는 7이라고 주어진다면 7일 동안 해결한 문항수가 한 줄에 공백을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즉 5, 10, 3, 15, 7, 12, 8 한 줄에 7일 동안 해결한 문제의 수를 각각 입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에는 5부터 8까지의 수 중에서 15가 가장 크므로 15라는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한 날의 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n은 int에 inpu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input.split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받는데 우리는 이거를 정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int, input.split 이라고 값을 입력받고 이 map이 반환해주는 객체를 리스트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리스트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대값을 찾아서 저장하기 위해 m이라는 변수에 -1을 넣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반복문을 써볼 건데요. for I in range n 이라고 했을 때 0부터 n-1까지 리스트의 값들 중에서 만약 내가 입력받은 리스트의 특정한 값보다 크다면 이 값이 최대값이므로 m에 이 값을 저장해 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 포문이 끝난 후에 최대값을 찾으면 print m을 통해서 최대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문제를 푼 날을 저장했으니 7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7일 동안 해결한 문제의 수를 각각 입력을 해보면 5, 10, 3, 15, 7, 12,
8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테스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7일 중에서 문제를 해결한 수가 각각 주어졌고 이 중에서 가장 큰 수인 15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출하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100점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대한 다양한 함수를 알아보았으니 지금 소개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스스로 학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값들을 연속적인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프로그래밍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